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갑자기 바른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이거 진짜 당황스러운 상황이죠.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, 절차는 뭔지 머리가 막 복잡해지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병행 진료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싹 다 알려드릴게요.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에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골절 때문에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는데 앞불싸 넘어질 때 이빨도 같이 다친 거예요. 아니면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병원엔 장비가 없대요.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. 만약에 그냥 답답한 마음에 덜컥 다른 병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. 그럼 그 치료비 정말 안타깝게도 산재 처리 안 됩니다. 100%다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. 와, 정말 큰일이죠.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제대로 된 절차만 딱 밟으면 이 문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. 그 해결책이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병행진료 신청서. 이름은 조금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?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치료비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서류랍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저 잠깐 다른 병원 좀 다녀올게요 하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원래 산재 치료는 딱 한 병원에서만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. 근데 이 서류가 있으면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중요한 서류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?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신청서는 누가? 환자 본인이 씁니다. 둘째, 뭐가 필요하다? 지금 나를 치료해주는 주치의 선생님의 진료 의뢰서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별표 5개. 마지막으로 이 서류들을 어디에 낸다?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끝. 어때요? 생각보다 간단하죠? 그런데 여기서 잠깐, 신청서만 낸다고 해서 이게 다 오케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는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. 과연 내 신청서가 통과될 수 있을까? 승인을 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조건,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승인을 위한 3가지 황금률. 이거 꼭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절대 안 되는 치료여야 해요.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엔 치과가 없어요 라거나 MRI 기계가 없어서 검사를 못해요 같은 상황이죠. 두 번째, 양방이랑 한방 치료를 같이 하는 건 웬만하면 오케이.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침 맞으러 간다. 이런 건 승인이 잘 나요. 그리고 마지막 3번째, 병원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. 상식적으로 서울에서 입원했는데 부산에 있는 병원을 다니겠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여야 합니다. 좋아요. 이제 이론은 마스터했습니다. 그럼 이제부턴 실전이죠. 똑같이 신청서를 내도 누구는 통과되고 누구는 거절당한단 말이에요.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? 지금부터 승인율을 확 높이는 진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승인되는 경우랑 거절되는 경우 딱 보면 차이가 느껴지시죠? 거절되는 케이스를 보면 여기 물리치료 마음에 안 드네요 라거나 주말엔 집 가까운 데서 받고 싶어요 같은 좀 개인적인 이유들이에요. 하지만 승인되는 케이스는 어때요? MRI 장비가 없어서요, 치과가 없어서요처럼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죠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병원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라는 의학적인 필요성을 확실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좀 막막하시죠? 그럴 땐 그냥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. 원장님, 제가 이가 깨져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치과가 없어서요. 병행진료 신청서 내려고 하는데 근처 치과 다녀올 수 있게 진료 의뢰서 한 장만 좀 부탁드립니다. 어때요? 지금 병원의 한계를 먼저 딱 짚어주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요청하는 거죠.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바로 이해하고 도와주실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Q&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? 네, 역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. 바로 돈 문제. 그래서 다른 병원 가면 그 병원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? 이건 정말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. 일단 병행진료가 딱 승인만 나면요, 두 번째 병원에서 나오는 치료비도 전부 산재보험에서 처리해줍니다.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추가로 나가는 돈은 1원도 없다는 사실. 안심되시죠?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. 이거 꼭 입원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? 아니요. 통원 치료받는 분들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뭐 정형외과 통원하면서 한의원 침치료를 같이 받는 경우처럼요. 다만 입원 환자보다는 심자가 조금 더 깐깐할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약이 중복으로 처방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. 이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너무 급해서, 정말 너무 아파서 승인이고 뭐고 일단 다른 병원에 먼저 달려가서 치료를 받아버렸다. 이거 어떡하죠? 원래 원칙은 선승인 후진료. 그러니까 무조건 허락부터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.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정말 어쩔 수 없는 응급 상황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 치료가 꼭 필요했습니다. 라는 소견서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.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뭐다? 네, 무조건 미리 신청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?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핵심만 콕콕 집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1단계 주치의랑 상담한다. 2단계 진료 의뢰서를 꼭 받는다. 3단계 왜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적어서 신청서를 쓴다.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서류들을 싹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. 끝! 이제 여러분은 갑자기 다른 병원 치료가 필요해져도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, 이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권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될 거예요.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, 이럴 때 쓰는 거겠죠? 이 정보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치료 절대 놓치지 마세요.